네, 지금 비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도 몇 시간째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새벽에 급히 도로 통제 시작된 곳 많습니다. 잠수교 연결합니다. 김민찬 기자, 먼저 시내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울은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였던 어제와 달리 밤부터 굵은 빗줄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에 잠긴 반포 한강공원은 바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이곳 잠수교를 비롯해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도 일부 구간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올림픽대로는 동작대교에서 염창나들목까지 양방향 모두 통제됐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분기점에서 수락지하차도까지, 내부순환로도 성동분기점에서 마장램프까지 양방향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는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 통제가 늘어나면서 출근길 커다란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 한강공원 통제도 계속되면서 서울 시내 하천 18곳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 통제 구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교통 통제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게 한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잠수교 수위가 아까 보니까 10m 다 돼가던데 한강 상류 댐들 계속 물 방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강의 소양강댐이 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고요. 남한강 충주댐도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 조절 기능이 없는 팔당댐도 수문을 활짝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류량이 초당 6,000톤까지 내려갔다가 어젯밤부터 경기도 청평 등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늘면서 13,000톤에 가까운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방류가 계속됨에 따라 오늘 한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잠수교 수위도 계속 높아져서 통제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8m를 넘기기 시작한 수위는 새벽 3시 40분부터는 9m를 넘어섰습니다. 차량 통계 수위 6.2m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장마전선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멈춰서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진강 물의 양을 조절하는 군남댐 한계 수위가 40m인데 지금 거기까지 1m도 안 남았습니다. 군남댐에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 이미 위험 수위인데 비 내리는 기세가 여전하죠? 현재 이곳 군남댐 앞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가 지금은 약간 소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남댐은 지금 전체 수문 13개를 모두 열어 초당 11,000톤 가까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댐 주변에는 거대한 물보라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군남댐 수위는 꾸준히 상승해 39.3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댐 설계 당시 계획했던 홍수 수위가 40m인데요. 다시 말해 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준에 거의 다다르는 셈입니다. 군남댐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이 지역에 밤새 50mm가량의 비가 내린 탓도 있지만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북측 지역의 환강댐에서 수문을 열어 많은 양의 물을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군남댐의 현재 수위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당초 2013년 7월에 35.25m의 최고 수위를 기록했지만 어제 오후부터 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상류인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군남댐 수위가 넘치지 않을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장마전선이 북한에도 걸쳐 있으니까요. 수위 조절을 위해서 그쪽에서 댐을 열면 경기 연천 파주 쪽은 바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지금 비상 걸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북측 지역 환강댐의 최대 저수량은 군남댐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북측이 예고 없이 환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임진강 인근 저지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일대 저지대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기준 500여 명의 연천군 주민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교회 등으로 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9월 북측이 환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북측은 이번에도 우리 측의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에 물을 방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 하류 지역 쪽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댐 방류 시 즉각 알려달라고 북측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 군남댐에서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간밤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새벽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고성 미시령에 324mm, 설악산에 241mm, 속초에 233mm를 퍼붓던 비는 밤새 거의 그쳤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동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비는 영서 북부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넘어오는 오전부터 거세져 기상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 북부와 태백 정선에 호우경보가, 강릉 동해 삼척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특히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토사가 유입돼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영동선과 태백선 철도는 복구 작업을 거쳐 오늘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또 다른 피해가 있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를 입었던 마을에선 다시 이어지는 비에 추가 피해가 나올까 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엔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산사태 우려 지역 2,600여 곳, 급경사지 2,300여 곳, 야영장 503곳을 대상으로 현장 순찰을 벌이는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다고 예고하자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틱톡과 위챗 같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되길 바란다며 기술 분야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여홍기 특파원입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대만 측 인사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보건, 미국과 대만 간 협력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국제보건 협력과 투명성의 모범이었다면서 이번 방문 때 대만의 국제보건 리더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강요가 대만을 방문하는 건 6년 만이고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최고위급 방문이라면서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의 어떤 공식 활동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我要强调的是，一个中国原则为国际社会所公认，任何无视、否定或者挑战一个中国原则的企图，都将以失败而告终。 대만 외교부는 에이자 장관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혀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들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틱톡과 위챗 등을 거론했습니다. Apps like TikTok, WeChat, and others are significant threats to personal data of American citizens, not to mention tools for CCP content censorship.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와 무역, 기술 분야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네, 비 소식은 잠시 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대형 폭발이 발생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는 도시 절반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루트 시민들은 절망하지 않고 수색과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본 베이루트 항구의 모습입니다. 폭발의 중심 저장고가 있던 자리는 땅까지 움푹 패여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항만 주변의 건물들은 후 폭풍으로 인해 모조리 폐허가 됐습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폭발의 위력이 더욱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 모양의 연기가 도심을 뒤엎었던 악몽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상흔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잔불을 잡기 위해 소방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고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생존자 구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극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찾아왔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린 채 갇혀있던 남성이 들것에 들려 이송됩니다. 구조대원들은 박수를 치며 사고 발생 16시간 만에 생환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실종자들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마드 하산 보건부 장관은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약 5천 명으로 늘었으며 아직 수십 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엔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병원 시설마저도 폭발에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아 부상자 치료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خراب ودمار كان بكل الطوابق تبع الفوييه لان هن عباره عن 5 طوابق. اضطرينا امبارح بالليل نعمل ايفاكيواسيون لكل المرضى على الساحه لتحت ونعمل لهم برايمري كير. 대형 참사의 원인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이 항구 창고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베이루트 항만장과 세관장이 질산 암모늄 제거를 위해 사법부에 여러 통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밝혀 부주의에 의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أولاً ملف التحقيق لازم يكون أولوية ونتائجه لازم تكون سريعة. ثانياً تكثيف عمليات انتشال الضحايا. 베이루트를 강타한 비극에 각국에서 운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의 이웃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독일,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들도 생존자 수색 및 의료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레바논을 식민지로 뒀었던 프랑스는 2대의 군용기를 급파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을 직접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